네, 저는 예전에 우람이 형이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IPFS를 발표하겠고요. 순서는 IPFS랑 등장 배경, IPFS 특징, IPFS와 블록체인 결론 이런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IPFS가 등장하게 된 이유로는 기존 HTTP 웹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들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HTTP의 불안정성을 들 수 있습니다. HTTP 프로토콜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데이터 요청을 하면 서버에서 응답하고 데이터를 보내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만약 서버의 전원이 차단되면 링크가 끊어지고 해당 컨텐츠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도의 중앙화를 둘 수 있는데, 웹의 원래 목표는 탈중앙화였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서비스에 의존하면서 중앙화가 되어버렸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국정원에서 이제 몇 개의 서버만으로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게 되면서 정부 마음대로 특정 컨텐츠를 차단해 볼 수 있는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웹이 분산화되면 큰 기관 하나가 무너져도 수많은 데이터가 이제 유지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데, IPFS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좀 등장하게 되었고, 세 번째로 또 비효율적인 면을 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주고받는 데이터 양이 점점 증가하고, 예를 들어 스트리밍 서비스로 시청하는 영상의 질이 상승하면서 그 용량이 폭증했고, 밴드위스의 이제 발전 속도를 이제 스토리지 발전 속도가 못 따라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통신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린 속도를 들 수 있는데, HTTP 같은 경우에 빛으로 통신하기 때문에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고, 따라서 지리적으로 이제 먼 위치에 위치하면은 데이터 전송이 많이 느려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업체들은 세계 곳곳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이제 그림과 같이 구글도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좀 세계적으로 놓는 방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요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서 좀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웹이 진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IPFS고, IPFS는 모든 컴퓨터를 연결하고자 하는 분산화된 P2P 파일 시스템이고, 기존의 웹을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한 새로운 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IPFS의 특징은 더 빠르고 안전한 네트워크, P2P 기반이기 때문에 IPFS 내 몇몇 노드들이 끊어져도 이제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고용량의 파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 가능하게 됩니다. 또 머클 대그나 컨텐츠 어드레스 등을 사용해서 파일들을 중복을 할 수 있고, 저장소를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또 IPFS에 업로드된 파일은 영구적으로 기록이 가능하고, 기수로 파일 버전을 관리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 인터넷에 원활하게 접속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IPFS의 생태계가 유지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IPFS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는 첫째로 DHT를 들 수 있는데요. 네트워크에 참여한 노드들이 해시테이블을 각자 관리함으로써 중앙화된 서버 없이 고도의 P2P 네트워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파일을 이제 찾아갈 때 해시테이블을 사용하게 되는데, 중앙 시스템이 아닌 각 노드들의 이름을 값으로 매핑하는 방식이고, 또 DHT는
DHT는 P2P 네트워크 부하를 억제할 수 있고, 뭐 네트워크 상의 컨텐츠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DHT에서는 HTTP에서 컨텐츠 위치를 주소로 이제 IP 주소를 알고 찾아갔는데 그 위치에 컨텐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제 컨텐츠를 영영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IPFS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컨텐츠 자체를 찾고 컨텐츠 자체가 주소 역할을 하는 것을 주소 역할을 하고 이를 컨텐츠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또 해시 테이블 상에서 컨텐츠 이름으로 찾으면 해당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노드를 알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비트토렌트를 들 수 있는데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에는 P2P 파일 교환 프로토콜이고 노드들은 많은 세션을 이제 노드들이 많은 세션을 생성하게 되고 세션이 늘어남에 따라 사용자의 다운 속도도 늘어나고 노드가 사용하는 인터넷 환경의 최대 대역까지 다운로드 속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뭐 하나의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자신이 갖고 있는 조각의 정보를 알려주고 다른 노드들에게 자신이 필요한 조각을 요청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머클 태그가 있는데 이제 IPFS 네트워크 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파일들은 이제 머클 태그 형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머클 태그는 이제 머클 트리처럼 이진 트리 구조는 아니지만 그래프이고 어느 노드에나 이제 데이터를 보유 가능합니다. 이제 머클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프 노드에만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게 있는 형식인데 이제 머클 태그를 사용하고 있고 이런 머클 태그에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컨텐츠 어드레싱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컨텐츠가 그 자체가 링크이며 머클 해시 체크성으로 그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템펄 레시스턴스 또 모든 컨텐츠 자체적으로 체크성을 통한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위변조 시 머클 루트의 해시값이 변경되기 때문에 IPFS 자체적으로 감지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같은 컨텐츠는 같은 해시값을 가지기 때문에 머클 태그에서 컨텐츠가 중복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블록체인에서 IPFS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 블록체인은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시값을 이제 계산하고 검증하기 때문에 큰 데이터를 저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처럼 이제 BPM처럼 간단한 텍스트 데이터가 이제 블록체인에 실제로 처리 가능한 데이터인데요. 여기서 이제 BPM 대신에 IPFS의 해시만을 기록해서 이제 블록체인에 필요한 데이터의 단순함을 유지하고 IPFS P2P 방식의 분산 파일의 장점을 이제 취할 수 있도록 이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IPFS의 블록체인 활용 사례로는 뭐 파일코인을 들 수 있는데 탈중앙화 분산형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암호화폐 그리고 파일코인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의 컴퓨터에 남은 하드디스크를 공간을 이용해서 파일을 저장하고 열람할 수 있고 뭐 몇 년 전에 이제 2017년에 ICO를 시작한 지 1개월 만에 2,80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고 해요. 그 당시에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결론으로는 이제 IPFS는 블록체인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토콜은 아니지만 블록체인 활성화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프로젝트에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 많은 프로젝트에서 이제 IPFS를 저장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이제 발표 준비를 IPFS에 관한 논문을 읽다가 시간이 촉박해서 이제 논문을 한 번밖에 못 읽어서 일단 논문을 바탕으로는 하지 못했고요. 일단
이런 데이터 저장 방법이 있다는 것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좀 약간 급하게 준비한 감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